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통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용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6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가로가 이게 6개가 쫙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전개한다는 것은 이런 곳에서 하나 이렇게 뭐 문자들 쭉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나가 이제 선택돼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곱하기 해서 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전개 과정의 흐름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몇 번 선택했냐에 따라서 지수가 처리되겠고, 그죠? x, y, z 이렇게 할 때 이제 b, c, d 이런 형태의 항들이 이제 만들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이 됐다면 문제에서 이제 이 지수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6제곱이니까 6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특징. 그리고 이제 이런 a, b, c들은 선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중복조합 이론하고 딱 매치업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단순한 전개의 항이 아니라 x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 지수 이 파트 부분은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본 패턴에서 살짝 한 번 더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b 프라임 플러스를 이런 형태로 이제 치환을 해야 되겠죠. 0이 들어가도 되는 그런 모양. 그래서 식을 이번 문제에 맞춰서 딱 변형을 쓰게 되면 a b 프라임 더하기 c 더하기 t는 이퀄 5 이런 형태가 이제 딱 처리가 되겠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겠죠. 문자들 자체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이제 딱 결론이 되겠습니다. 9에 8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은 8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8, 7, 6을 곱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나누기 하니까 6이 지워져서 자 56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답 구해가는 그 절차보다도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론 부분에 설명드렸던 요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항들 이게 이제 몇 번 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 형태로 해서 이런 항들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 하에서 지수의 합이 이제 6이 된다라고 해서 중복조합 이론하고 배치업된다라는 게 살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이제 이론 학습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돼 있다면 살짝 변형된 것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론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근원 내부의 7개의 칸을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작은 원을 제한 6칸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자,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다는 얘기는 그리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 본다. 이제 원순열이 개념이 들어갔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면 접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 칠해야 되는 거니까 7가지 색 7가지 칠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이제 6가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자,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원순일 이론이 적용되는 거죠. 6개를 칠해야 되는 거니까 원순일은 5팩토리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 곱하기가 되겠고 5팩토리알이 120이 되는 거죠. 1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7, 24에 840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 됐습니까? 하하하. 자, 요거는 좀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핍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제 일반항이 n 컨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 b의 n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이제 일반항 된다라는 사실, 이 항목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차곡차곡 지금 시그마에서 뭐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전개할 텐데 이 일반항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식 처리해 가야 되는데, 자, 뭐 가로에 5제곱 했고 이쪽에 이제 x 있고 이쪽에 이제 x분의 1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이제 x 세제곱을 튀어나가느냐. 합해서 5번 선택하는데 세제곱이 되려면 당연히 이쪽을 이제 4번 선택하고 이쪽을 1번 선택해서 x 4제곱에 x분의 이렇게 곱하기해서 세제곱 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굳이 일반항으로 이렇게 좀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5번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해요. 3x를 몇 번 선택
할까요? 마이너스 x분의 2를 5 마이너스 r번 이렇게 해서 지수 처리해야 되는데, 자, 위에 이런 내용을 좀 금방 좀 판단하게 되면 금방 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5, 4에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 이런 형태가 x 세제곱의 계수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5 콤비네이션 4 해주면 여기는 이제 5가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의 4제곱이 남아있고 마이너스 2가 남아있습니다. 자, 3의 4제곱은 이제 81이 되는 거겠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0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810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이해되셨죠? 자, 가장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를 공부하고 나면, 이항 정리 공부하고 났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 a 플러스 b의 n제곱 전개해서 일반항 형태 이렇게 처리해서, 즉 이제 일반항 썼다는 얘기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이 이제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그게 이제 다항식에서 이제 계수 찾아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학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죠. 서술형이라면 뭐 이렇게 과정 거쳐서 좀 하겠지만, 자, 이런 거 좀 이해하면 이제 곧바로 계수들을 이렇게 빨리 처리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아직도 익숙치 않다면 이 부분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잘 하리라고 믿으면서 3번 마무리합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한 개 나오고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 두 개를 던진다 라고 했으면 나오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앞면이 한 개가 나온다 라는 얘기는 이제 기호를 따지면 두 개의 동전 중에서 앞면 하나 또 뒷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뒤 뒤앞 이렇게 되는 가지수 2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다 나오는 가지수는 6가지가 되겠고요. 6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는 1, 2, 3, 6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 4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약분하게 되니까 3분의 이렇게 처리돼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질문 던진 거죠. 각각 확률들 구하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자, 곱하기 해서 계산해 주십시오. 이런 뜻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풀이하는데 무리 없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영웅, 영탁, 찬원, 동원, 호중, 민호, 희재 7명의 학생이 수학 시간에 발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뭐 음악반입니까? 자, 영웅과 찬호는 둘 다 영탁과 동원 사이에 발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탁과 동원 사이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 둘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자리 바꾸는 걸 곱하기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다가 이제 영웅과 찬원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영웅, 찬원 이곳에다가 또 나열을 하면 되겠죠. 영웅하고 그 다음에 찬원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니까, 나열하는데 좀 순서가 또 필요하니까 또 곱하기가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호중하고 민호하고 희재가 남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열을 하면 되겠죠. 뭐 지금 이게 사이에 발표한다고 했지 뭐 이렇게 뭐 넷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상태에서 호중이가 나열되면 호중이가 들어갈 곳은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호중이가 되겠다. 일단은 5가지가 되겠고요. 호중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민호가 나열하려면 민호는 하나, 이번에 이제 틈이 둘, 셋, 넷, 5,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 그래서 이제 민호가 나열하고 그 다음 나열되면 또 7가지. 희재가 나열되는 가지수가 좀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좀 잘 처리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4, 5, 20 계산하고요. 6, 7, 2, 4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배 해준 다음에 84에다가 또 10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840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경우의 수 구해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공식에 의해서 풀어간다 하면 이제 이런 풀이들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풀이라고 해야 되는데, 논리 전개를 좀 차분하게 좀 잘 하라 이런 뜻이죠. 영탁과 호중 사이에 해야 되는 거니까 영탁과 호중을 먼저 나열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다가 둘을 또 나열해서 집어넣으면은 순서가 됐는데, 붙어 있으란 얘기는 아니니까 그 틈에다가 이런 사이에다가 이제 나머지 인원들을 배치하겠다. 근데 배치할 때 한 사람 나열됐을 때 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틈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풀이 절차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형태가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깨달아가면서 연습들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6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든 자연수를 크기 순서대로 작은 순서부터 차례로 나열하겠다. 네, 첫 번째 숫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되네요. 그러면 작은 숫자니까 한 자리 숫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한 자리 숫자를 만든다면은 0은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5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5고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자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주면 이 앞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5가지가 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6가지 숫자가 와도 되죠. 중복한다고 했으니까 온 숫자가 또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서 30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세 자리를 만든다고 치면은 자, 세 자리는 맨 앞에 5가 와야 되겠고, 그 다음은 6 곱하기 또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30에다가 6을 곱하니까 18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자리까지 만든 숫자들 개수가 좀 끝났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4자리가 되면서 1로 시작하는 첫 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다 더하기 1번째 자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부분들을 모두 합하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5가 되겠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 번째가 1000이라는 숫자가 되가는 거니까 1000이라는 것은 216번째 숫자가 되겠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이때 지금 그래도 이제 0이 있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오지 못하는 부분, 요것만 좀 주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 자체를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좀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개니까 뭐 별로 안 되죠.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될 숫자를 좀 분류해 놓고요. 3의 배수의 성질은 요 세 개, 지금 세 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요게 각각 사용된 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가지고 구성을 살피면, 자, 나머지가 전부 1인 경우는 합하면 3이 되니까 전체가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2인 구성, 그 다음에 전부 나머지가 3인 이런 형태의 구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가 1, 2, 3 이렇게 이제 골고루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하면 되는데, 좀 제일 쉬운 부분은 뭘까요? 나머지가 3인수는 실질적으로 숫자 3만 가지고 구성돼야 되겠죠? 숫자 3만 가지고 구성되는 거니까 요건 나열하면 뭐 그냥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자, 나머지가 1인 경우들은 지금 일단 숫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지금 세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나머지가 1인데 그럼 1에 사용될 숫자가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 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 그 다음도 2가지, 그 다음도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가 나오겠고, 나머지가 2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2하고 5 사용될 숫자가 2가지씩 있으니까 2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8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사용될 숫자를 보게 되면 1인 경우는 1, 4, 그 다음에 2인 경우 2,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용될 가지수를 보게 되면, 자, 2,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곱하기 뭐 3은 이제 하나니까 됐는데, 이게 지금 숫자 구성인 거지. 지금 그렇다고 뭐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런 순서대로 온 거 아니라 요거 자체가 또 나열될 수가 있겠죠. 나열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3팩토리얼 이런 형태의 개념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4, 6, 24 해서 이제 가지수가 구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는 16에 41이니까 4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셨죠? 자, 단계를 좀 밟아야만 문제를 좀 이렇게 쉽게 처리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먼저 세 자리를 만든다 알겠는데 이제 3의 배수다. 그럼 사용될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3의 배수를 묻는 거라면 일단은 사용될 문자들을 나머지 같은 종류를 분류해 놓고 이 분류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만들 숫자들의 이제 구성을 좀 찾고 그 구성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가지수. 자, 이렇게 좀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배수와 특히 이제 3의 배수, 또 9의 배수도 있는데 9의 배수는 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은 아니죠. 3의 배수에 관련된 풀이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할 문항은 8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공에 적힌 수를 작은 순서대로 A, B, C라고 합시다.
이때 B가 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선택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9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9, 8, 7 나누기 3, 2, 1 이렇게 되니까 3,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84에서 이제 전체 가지수는 깔끔하게 구해놓겠습니다. 자, 이때 순서대로 딱 했는데 B 값이 4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A, B, C에 들어갈 숫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B분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B를 조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B가 1이라면 크기 순서니까 이쪽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B가 3이라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B는 4 이하라고 했으니까 4 이상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이 가지수는 이 C 부분이 이제 문제죠. 3부터 9까지 숫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7가지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은 4부터 9까지 이런 숫자가 되는 거니까 6가지. 근데 이제 이 2가지 있으니까 2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2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는 지금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84분의 합치니까 12에다가 7을 이렇게 합치니까 뭐 84분의 19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분이 좀 안 되는 모양이죠. 자, 그렇게 되면 확률을 구했는데 이때 이제 또 PQ를 좀 더하라고 했군요. 자, 그러면 84에다가 19를 또 더하기니까 90에다가 100에다가 103이 되겠네요. 10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특별하게 까탈스러운 부분은 없고요. 그냥 출제자가 이제 좀 제시한 그 조건을 이제 좀 충족해 가는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가는 형태인데 뭐 B 값이 4보다 작다 이런 관점이니까 구성해놓고 B 값이 4보다 작은 경우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좀 나눠 간 거죠. 그때 A 부분하고 그다음에 C 부분을 이제 처리해가지고 됐습니까? 됐고 전체 가지수도 문제 없었고 크기 순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조합을 사용한다라는 정도만 좀 더 필요한데 뭐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한 드린 부분들 따라서 이제 조금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1, 2, 3, 4, 5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4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넣는데 마구마구 넣을 수 있고 이런 거네요. 자, 알겠습니다. 14 이상. 근데 1, 2, 3, 4, 5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죠? 1, 2, 3, 4, 5를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15가 되죠. 15.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는 뭐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모두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전체 가지수에서 14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14 이상이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습니다. 즉 6건을 이용하는 그런 풀이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1이라는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 몇 개, 서로 다른 3개의 상자라고 했으니까 3가지, 2도 몇 가지, 3가지 뭐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81에다가 3을 더 곱하기 하는 정도가 되죠. 3, 8이 24에 3, 24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는 일부 빼야 되는데 와우, 이거 뭐 적당히 보더라도 보기에서 뭐 벌써 2개는 되면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빼야 될 경우는 언제죠? 자, 전체가 15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어디에 대입해주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하고 14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요거 혹시 이제 14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이때는 1이 들어가는 가지수 3가지 14는 이제 다른 상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요건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1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요 2가지 되는 부분만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9가지를 이곳에서 빼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43에서 9를 뺐으니까 234가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지금 14 이상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체 합이 15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에서 반대되는 부경을 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항목만 좀 기억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핍니다. 그림과 같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사각형 내부에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자, 뒤쪽에 이 컨비네이션 2는 이렇게 이제 요 아래 숫자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요런 규칙에 의해서, 즉 두 개 더하기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돼가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연산 규칙을 통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뒤쪽에 있는 지금 이 컨비네이션 2부터 쭉 해가지고 이게 지금 C 컨비네이션 2가 되는 이 형태들은 그 다음 칸이 되는 거니까 결과가 11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11 컨비네이션 3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앞쪽도 이렇게 해서 구해가야 되는데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1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규칙에서는 지금 요거까지 이제 채워서 계산해서 1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2 컨비네이션 1 거쳐가지고 쭉 해서 10 컨비네이션 1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 부분은 그 다음 칸이니까 11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빼기를 좀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두 개가 또 이웃하는 두 개가 돼 있으니까 11 컨비네이션 2하고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또 합치면 12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요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12, 11, 10 이렇게 처리되고 3 곱하기 2 해주면 이게 6이니까 6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22에다가 220이 되는데 아까 이제 여기 부분에서 빼기를 있었죠. 그래서 빼기를 좀 처리하게 되면 219가 되겠다 해서 정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익혀야 될 그런 항목들, 지금 그 항목 중에 이제 하나 이런 방향으로 계산됐을 때 그 다음 칸 되는 요 계산 규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라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건데, 사실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제 반대 규칙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규칙 되면 이렇게 되는 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규칙에 대해서 좀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처음부터 해서 규칙적으로 다 돼 있는데, 저 요 앞쪽 거 할 때는 1 컨벤션이 1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완벽한 규칙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처음에 설명드릴 때 조금 약간 좀 보여드렸지만, 요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거랑 이제 똑같아서 이제 지금 위에 두 개 합이 이제 아래 두 개 합되면서 아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맨 처음 거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규칙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7개의 숫자 11, 22, 3, 3, 4 겹치는 문제들이 있네요. 7개의 문자를 근데 나열할 때 홀수는 또 홀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이곳에는 이제 홀수가 와야 되는데, 자, 홀수가 지금 보니까 1, 1, 2, 원래 3, 3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짝수는 2, 2,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홀수를 홀수 번째 나열하게 되면 짝수가 자연스럽게 또 짝수 번째 나열되겠네요. 그죠? 자,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같은 문자 나열 1, 1, 3,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친 이곳에다가 이제 나열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열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이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 4도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에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이게 이제 약분하니까 3팩토리얼에 6이 되겠고, 여기를 약분하게 되면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체는 이제 18가지 해서 답을 구해가는 건데, 같은 문자 나열 부분들을 좀 살짝 또 한 번 더 변형해서 뭐 홀수로 홀수 번째 와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표시해 놓고, 그죠? 올 수 있는 자릿수 표시해 놓고 나열들 나열해야 될 숫자들 좀 정리하고 그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4개, 빨간 공 4개. 공이 좀 많이 있습니다. 들어있는 주문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이때 흰 공과 빨간 공 개수의 합이 2 이상이 되도록 꺼내야 되겠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꺼낸 흰 공 개수, 검은 공 개수, 빨간 공 개수들을 열심히 꺼내야 되는데, 이 개수를 ABC라고 좀 생각해보면 이제 합쳐서 4개를 좀 꺼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흰 공과 뒤에 있는 이제 빨간 공 개수의 합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 이상이라는 얘기는 2, 3, 4를 해야 되는데, 3번 해야 되기가 좀 불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흰 공하고 빨간 공의 개수의 합이 반대되는 경우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반대는 그럼 0하고 1일 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0, 1 구하는 부분이 좀 쉬우니까 이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꺼내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흰 공과 검은 공을, 빨간 공을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 모두 검은 공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흰 공과 빨간 공을 합쳐서 한 가지를 꺼내야 되겠다. 그럼 뭐 흰 공 하나에 빨간 공 없을 때랑 빨간 공 하나에 흰 공 없을 때니까 뭐 두 가지 이렇게 돼서 반대되는 교 빼기가 매우 좀 수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H4라는 것은 합치면은 얼마가 되죠?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6은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6 컨비네이션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해서 이제 2로 나누게 되니까 뭐 15가 되겠습니다. 15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2 이렇게 해서 또 좀 나름 또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죠? 자, 지금 문제에서 2개 이상 꺼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2개 이상 꺼내이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니까 2번 꺼낼 때, 3번 꺼낼 때, 4번 꺼낼 때 이렇게 돼 있어서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꺼내지 않을 때와 한 개. 자,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 연산이 좀 수월하다.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역시 또 여상권으로 좀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자, 순간순간 문제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좀 이해해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찾아서 풀어가는 방법. 이런 것이 이제 경우의 좀 매력인데 어찌 생각하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고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리 위주로 좀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4개의 숫자 x1, 2, 3, 4에 대해서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방정식 모양으로 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부정방식 꼴인데, 와우,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응용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숫자가 이렇게 커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xr이라는 부분이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치환해서 플러스 이렇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0부터 가능하니까요. 정수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중복조합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됐을 때 의미 아닌 정수 이 꼴에 이제 맞춰주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근데요. 여기 또 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x3 부분도 뭐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x3 요 형태는 이제 x3 프라임 더하기 3 해서 정상적인 거에서 이제 3보다 크다. 뭐 이런 부분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x2에는 또 뭐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x2에는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이제 x2에다 이제 마이너스 붙인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x2 자체를 우리가 x2 프라임 뭐 이런 거를 좀 바꿔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x2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고 대신 이제 빼기를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더하기 1 할 때 이제 1보다 커야 될 때 더하기 1 하듯이 빼기 1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4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범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또 x4 자체를 x4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4개 치환된 식을 이제 문제에서 대입을 좀 처리해 주게 되면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x4 프라임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더하기 빼기 해줘야 될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3에 3 소거되고 1이 돼 있으니까 1을 또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4 이런 형태에서 좀 최종 정리된 식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의 부정방식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하고 딱 배치합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중복 결합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 합치면은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4 하니까 7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가 되겠고 3팩토리얼 중간에 6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7, 5, 35 해서 35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산수 부분들은 뭐 기호화되는 걸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자,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살펴보던 부분, 이거를 좀 레벨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4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 자, 이 부분 이제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부등호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던 형태를 해줬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x2를 이제 이렇게 x2 프라임 형태로 이제 치환해 가는데 이제 뒤에 빼기 1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미리 빼기를 해주겠다. x4 할 때 이제 미리 빼기 해주겠다.
이렇게 아이디어 낸 부분들. 자, 요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괄호 1제곱, 제곱, 세제곱에서부터 9제곱까지 쫙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전개하겠다. 근데 이제 상수성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괄호 있는 항이 x분의 1하고 x제곱항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이제 x분의 1하고 x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면 상수가 될까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에 이쪽이 한 번 이렇게 선택돼서 곱하기 되어 있을 때 항이 소거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한 횟수를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 번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되죠? 세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1제곱이라든지 2제곱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수항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배수 형태니까 6번 하고 9번 이렇게 선택되는 곳에서 상수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지만 x분의 1 빼기 x제곱의 세제곱 이런 항하고 x분의 1 빼기 x제곱의 6번째 항, 그다음에 x분의 1 빼기 x제곱의 9번째 항, 이런 곳에서 상수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상수항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3번 중에서 한 번 뒤쪽에 있는 x제곱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요게 이렇게 이제 한 번 선택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6번 중에서 2번 선택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죠? 다음은 9번 중에서 3번 x제곱의 마이너스 1이 3번 선택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확인이 돼 있으니까 문자는 좀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컴비네이션 1 플러스 6 컴비네이션 2 마이너스 9 컴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얼마인가요? 3, 5,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죠. 여기는 9, 8, 7에 3, 2 이렇게 되면 약분해서 자 12에 7이니까 84가 처리가 되겠군요.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87에다가 그러면은 72가 되는 건가요? 해서 정답 마이너스 7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셨죠? 자, 핵심적인 요소 부분들은 풀이 중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자, 이렇게 지금 x분의 1하고 x제곱항이 되는데 상수항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2번, 1번 이렇게 선택되는 거니까 전체는 3번 선택되는, 그 다음에 6번, 9번. 이게 3의 배수계통이 이런 지수 부분에서 상수항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 좀 다 살펴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딱 끄집어내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핵심 요소 다시 한번 좀 살짝 점검해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를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f1은 홀수에 대응되고 f2는 짝수에 대응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f2가 점점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F1이 1이라면 F2는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많습니다. 2, 4, 6, 8 이렇게 되니까 4가지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1이 3 이렇게 처리가 되면 F2는 3보다 크니까 4, 6,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가지. 와우. 알겠습니다. F1이 그러면 이제 5 이렇게 되면 이제 2가지, F1이 그러면 또 7 이렇게 되면 1가지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 가지수는 합하니까 몇 가지가 되죠? 10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0가지. 근데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F3하고 F4에 대한 것도 좀 함수에 대하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게 되면 F3, F4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3에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전체 가지수 다 되는 거니까 8가지, 4도 역시 8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F1, 2에 대해서만 조건이 잘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처리 잘하면 되겠죠. 88, 64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가는 거니까 642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뭐 박스 안에 조건들이 있어서 많이 복잡할 줄 아는데, 자, 살짝 메모해 보니까 뭐 별거 아니라는 것 좀 판단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맞춰서 가지수 차분하게 구해가는 과정,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22i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것은 요거 이항 정리 형태의 일반항 모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다가 1, 3, 5, 7, 9에서 19까지 대입한다는 얘기는 한 번 선택, 세 번 선택, 이제 홀수번
선택하는 거거든요. 3번, 5번 이런 형태로. 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그냥 마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 이론 알아봐야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 21제곱이죠. 전개를 하게 되면 21 컨비네이션 제로, a의 21제곱 더하기 21 컨비네이션 1, a의 20제곱, b의 1제곱, 21 컨비네이션 2 해서 a의 19제곱,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쭉 해서 21 컨비네이션 21, b의 21제곱 이런 일반형 모양.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써봐도 이건 좀 모든 형태의 항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빼기 해서 21제곱 하게 되면 21 컨비네이션 제로, a 21제곱 먼저 보면 돼. 21 컨비네이션 1, a의 20제곱. 여기가 이제 뭐가 되죠? 마이너스 b가 되죠. 근데 b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좀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21 컨비네이션 2, a 19제곱, b 제곱 되겠고, 쭉 가서 맨 마지막은 b 값이 홀수번이니까 요 부분 이제 좀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21 컨비네이션 21, b의 21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빼기를 해서 a 더하기 b의 21제곱 빼기 a 마이너스 b의 21제곱 하게 되면 2배 처리해지면서, 자, 여기 부분 짝수, 이제 홀수 부분 형, 짝수 부분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이제 똑같아서 여기 지워지고, 이건 이제 21 컨비네이션 1, a의 20제곱 b, 그 다음엔 여기 또 지워지고, 그 다음엔 뭐가 그러니까 21 컨비네이션 1에 a의 그러면 18제곱에 b의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쭉 가서 21 컨비네이션 21에 b의 21제곱 이렇게 홀수 부분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a, b로 했는데 문제 형식에 좀 맞춰 가려면 요게 이제 선택한 거, 지금 제가 b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b 자리에 3분의 1을 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에 21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3분의 1에 21제곱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21 컨비네이션 1에, 아, 이걸 또 그냥 이걸 또 다 써야 되는 건가요? 3분의 2에 뭐 20제곱에 그 다음에 뭐 3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처리가 나오겠습니다. 21 컨비네이션 21에 3분의 1에 21제곱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고쳐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해서 보게 되면 좀 신경 써야 될 게 19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맨 마지막에 21인데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9까지 계산하고 이것도 잡적으로 또 이항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 좀 하고요. 1에 21제곱 빼기 3분의 1에 21제곱 나누기 2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2분의 1에 3분의 1에 21제곱 좀 빼야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드디어 21 컨비네이션 1, 3분의 2에 20제곱,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꼭 21 컨비네이션 19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에 19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측 계산 결과가 이제 핵심 사항인데, 자, 2분의 1 빼기 올라가면 이제 두 배가 되가는 거니까 3 해주고 3분의 1에 2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문제 형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가 좀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또 모양을 쓰게 되면 1 빼기 3분의 1에 20제곱 처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겠냐면 이쪽에 이 모양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에 몇 제곱? 20제곱이 답이 돼가는, 그러니까 양수 b값을 구해낼 때 양수 b값이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항 정리 가장 일반항 형태를 된 학습을 좀 잘 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해서 이거 뭐 전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1 대입,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3분의 1, 3분의 2 돼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똑같은 원리를 좀 묻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 쓰기가 뭐해서 이렇게 좀 문자로 해서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 나오는 과정. 됐습니까? 요 과정들은 실은 방금 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 플러스 x의 n제곱이 전개했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면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도 과정은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게 똑같은 부분이 문제에서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에 필요한 부분 요만큼인 거니까 와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또 점검해야만 또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이제 함정도 이제 살짝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함정보다도 원리 자체를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다면 뭐 나름 어느 정도 또 풀이 가능한 그런 건데,
자, 숫자로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낯선 형태의 느낌이 있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n제곱의 개수가 0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주어진 식 열심히 xn제곱 개수 구해야 되는데, 자, 식을 좀 잘 살펴보니까 이쪽엔 지수가 되어 있고 이쪽은 그냥 1차 방식이니까 이제 전개해서 x에 x 플러스 a에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빼기 30에 x 플러스 a에 n 플러스 1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의 n제곱이라는 얘기는 요거 앞쪽 괄호 부분은 전개식에서 x의 n-1제곱 개수를 구해야 되고, 뒤쪽 전개식에서는 그냥 x의 n제곱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뒤쪽 이제 a가 두 번 선택, 여기는 빼기 30이 개수에 있고요. n 플러스 1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a를 한 번 이렇게 선택하면 개수가 되겠죠? 자, 이 개수 선택해서 처리했는데 이 계산 결과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좀 처리됐습니다. 자,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n 쓰고 a제곱 쓰면 되겠고, 뭐 이 양식해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 곱하기 n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a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약분이 이렇게 가볍게 보이죠? n 플러스 1 약분이 보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an 남고 이곳은 2를 곱하기 주니까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문제 모양이 보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제 좀 두 수의 곱이 60이 돼 가는 뭐 순서상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하면 소인수 분해가 끝났고요. 그렇다면 요거에 뭘 열심히 구하면 되죠? 약수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약수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더하기 1을 했는데 또 더하기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 더하기 한 값들을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약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가 12가지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일반항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확실하다면, 이렇게 확실하다면 풀 수 있는 뭐 기본적인 준비는 좀 됐겠고, 살짝 응용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전개해서 살펴보는 부분 뭐 이게 이 정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곳에서 이렇게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좀 살펴보면 되겠고, 약수의 개수를 구해간다라는 부분들도 뭐 이 부분을 1 곱하기 60 이런 부분을 좀 해본다면 이런 부분들 금방 또 뜻파악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항 정리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 조금 개수가 많아지긴 하는데 조금 꼼꼼하게 학습이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8번입니다. 회원수가 n인 어느 동아리 회원 n명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에 찍힌 회원의 구성을 모두 다르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각각 찍힌 회원수만큼 인화합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자, 다음은 인화해야 될 사진수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모칸에 있는 설명들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동아리 회원인 A씨가 찍힌 수를 먼저 생각을 하자. 혼자 찍는 가지수는 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A를 포함해서 2명이 찍는 가지수는, 자, A씨를 빼고 나머지 명수니까 n-1에서 한 명 더 고르면 되겠죠. 그럼 이제 A씨하고 포함해서 2명이 찍겠습니다. 그러면 A씨를 포함해서 3명이 찍는 사진 수는 n-1에서 nC 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명 이렇게 처리해서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가 부분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A씨를 포함해서 n명이 사진을 찍는 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전체 다 찍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씨가 사진을 찍는 가지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쓰게 되면 뭐죠? 자, n-1에서 0 선택이고, 이제 맨 처음 부분은요,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n-1 컨비네이션 1에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n-1 컨비네이션 2였던 나까지 포함하고,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죠? n-1에서 n-를 모두 선택하는 이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우리가 이항 정리를 공부했다면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좀 학습해서 답을 써갈 수 있는 그런 모양 형태.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 부분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인화해야 되는 사진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 부분은 지금 A씨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2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람 수가 몇 명이 되는 거죠? n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n 곱하기 2의 n-1 제곱 이렇게 처리해진 부분이 바로 이제 다 부분이 되겠다. 해서 다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사진 이제 한 명씩 찍히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냐면 그때는 사진을 한 명씩 찍혀주면 한 장씩 인사해야 되는데 한 명 찍힌 그런 경우는 이제 n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사진이 2명 찍히면은 2장을 인화해야 되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명이 찍는 가지수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3 곱하기 n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나중에 n명이 찍히게 되게 되면 n 컨비네이션 인화해야 될 사진수, n 컨비네이션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요 계산 결과인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이제 좀 이게 컨비네이션 앞에 이제 곱하게 되는 이 부분이 사실 자, 계산이 힘든 거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결과가 n 곱하기 2의 n-1승이다. 이게 다 부분에서 나온 결과요. 이렇게 좀 이제 설명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따르게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의 n제곱 계산 결과가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해서 n 컨비네이션 n x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좀 미분이라는 단원을 좀 우리가 좀 학습이 진행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n 1 플러스 x의 n-1 제곱은 사라지고 n 컨비네이션 1 다음에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1 x 이렇게 처리돼서 맨 마지막에 n 컨비네이션 n x의 n-1 제곱 되겠고, 이곳에다가 지금 x에다가 또 2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n 곱하기 2의 n-1 제곱은 해서 n 컨비네이션 1 2 n 컨비네이션 2인데 잘못 썼군요. 이렇게 처리해서 마지막에 n 컨비네이션 n 이렇게까지 나오는 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거니까, 이 부분들이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좀 문제에서 이제 증명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를 진행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풀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산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가나다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FG 이렇게 됐을 때 됐습니까?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F10을 구하라면 여기 이제 F10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10을 구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10을 대입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이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G4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곳에다 4를 대입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H3을 구해라 이랬던 얘기는, 자, 주어진 요 식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3, 12가 되겠습니다. 이건 12 먹고 바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를 좀 보면 되는데, 컨비네이션 2는 얼마나 되나요? 9 곱하기 8인데 2로 나눌 거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G4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요.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12로 이제 나누는 거니까 4 나누면 되겠고, 또 3도 나눠지죠? 3 그러면은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3, 8, 24 해서 24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뭐 우리가 조금 다른 아이디어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될 때 다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갔다 이런 거니까, 자, 원리 기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거겠고, 좀 우리가 이제 미분에 의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큰 흐름들을 살펴보면 AC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A 혼자 찍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선택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곱하기 되어 있는 거고요. A씨를 포함해서 2명이 찍는다는 얘기는 A씨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 1명을 더 선택하고, 3명이 찍는다 그럼 A씨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선택한다, 이런 규칙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된 부분들, 그 부분들 이게 이제 그런데 또 이항 정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이 n-를 생되는 거하고 또 연결시켰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인화해야 될 사진수 할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나에서 구한 요 가지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A씨를 포함한 게 이제 요 뒤에 있는 가지수인데, 이렇게 된 A씨를 기준으로 해야 될 사람이 이제 몇 명이다, n명이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n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한 것이 아이디어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좀 제법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출제자가 왜 이런 형태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하려고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학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 사건은 주어져 있고 B 사건은 1, 9,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A 집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1이다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1, 4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B 집합은 1 구성이 됐으니까 1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건 이제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A2 하게 되면은 2, 5 해주면 되니까 요건 되겠고 A3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에다가 8 이렇게 쳐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 없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가 되면 A4 처리해주면 여기 4가 되겠고 4에다가 3을 더해주니까 7이 되는 거죠. 3에다가 3 더하면 와 이거 산수도 잘못했는데요. 자 6에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되겠고 그 다음엔 A에다가 5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에다가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에다가 6이 들어가게 되면 6에다가 9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9가 좀 겹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 이제 6이 들어가는 건 겹쳤고 7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들어가게 되면은 7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A에다가 8 들어가게 되면 8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겹치는 숫자가 안 나오죠? 그다음 물론 A에다가 9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9에다가 10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B집합하고 겹치는 그런 항목들이 나오겠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교집합했을 때 이제 공집합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니까 좀 이 뒤쪽에 있는 이 6가지 경우가 이제 배반 사건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를 모두 합하라 이런 얘기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 다음 7 더하기 8 이런 부분을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15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10이죠? 그러면 25에 29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15 맞죠? 20에다가 이렇게 되면 20에다가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군요. 29 이렇게 차려주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셨죠? 자, 제 집합을 이제 정확하게 표시하고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풀이하는데 그럼 무리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집합 A가 주어져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숫자가 쭉 써져 있는데 A에서 A로의 함수 되겠습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역함수가 존재. 이게 이제 1대1 대응 뭐 이런 거가 전제 조건인데 자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전체에서 좀 빼는 부분을 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에서 함수 전체 가지수에서 1대1 대응 이 부분이 이제 좀 규칙적이니까 규칙적인 부분을 빼는 이런 모양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는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이 n이니까 n 두 번째 것도 n 뭐 이렇게 n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된 것 같고요. 자 1대1 대응은 1에 가서 대응될 수 n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n-1, n- 이렇게 줄어들어서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건 n 팩토리얼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규칙적 공식 문제형 형태로 돼서 나오는 거니까 살펴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3의 세제곱 해주면 27 이렇게 되는데 4의 세제곱 하면은 64에다가 4를 곱하기 할 거니까 4, 6, 24 그러니까 256 이렇게 되는 거있고 뭐 지금 전체 가지수 자체가 뭐 300이 안 되는 거니까 자 5에 그러면 4의 4제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4의 4제곱 4의 세제곱 64에다가 그죠? 5의 5제곱을 하게 되면 5에 5 625가 5의 4제곱이죠. 거기다가 5를 곱하게 해주니까 5, 6, 30에다가 와우 5, 25 2, 5, 10에 2 처리해주면 되겠고 5, 6, 30에 30 와우 가지수가 쭉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이 5가 된다면은 또 5팩토리얼은 또 얼마죠? 5팩토리얼은 또 120 정도 되겠습니까? 와 그러면 이거 빼게 해주면 확실하게 300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n이 5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오호 야 이거 좀 평상시에 보지 않던 형태의 식이 나왔다는 거 이외에는 뭐 사실 대단한 건 없는데 자 오호 함수 전체의 가지수 n의 n제곱 1대1 대응 n 팩토리얼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자 여사건 형태로 해서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차분하게 대처하면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기 좀
바라겠고요. 자, 수험고 다른 문제들 중간에 조금 복잡한 문제들 몇 개 있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팍팍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